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적어도 7가지의 무의식적 습관이 조용히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벌레처럼 매일 매시간 당신을 갉아먹으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최악의 자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올해 48살로 안정적인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왜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항상 피곤한지, 왜 인간관계가 점점 무미건조해지는지, 왜 젊은 시절의 꿈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부서진 조각들로만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끌고 가듯 보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잠들 때까지 휴대폰에 빠져 있죠. 주말이 오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리라 생각하지만 이틀은 나태함과 죄책감 속에서 흘러가버립니다. 다음 주는 달라질 거라고, 다음 달은 달라질 거라고, 내년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일상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을 인간 영혼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 대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습관들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뇌에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데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습관들이 술이나 도박 중독처럼 명백한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더 교묘하고 더 깊이 숨어 있으며 그래서 1000배는 더 위험합니다. 항상 자신의 욕구보다 남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과거나 미래에 살면서 현재의 순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잠재력 점화되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불꽃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의식적 습관들은 그 불꽃을 가리는 검은 커튼과 같아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게 하고 진정한 자신의 본질에 결코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가장 흔한 7가지 무의식적 습관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당신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융이 개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하여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인식하고 깨뜨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자신을 찾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운 실용적인 도구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계적인 삶을 사는데 지쳤다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시간을 내어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온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무의식적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한 습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당신은 인생에서 내린 대부분의 결정이 실제로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직업 선택부터 배우자 선택, 자녀 양육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력, 그리고 당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상담 세션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지난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원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착한 남자와 결혼한 것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모든 사람이 여자는 아이가 있어야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살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일 뿐인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페르소나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진정한 자아와 자신이 쓰는 가면을 혼동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가면을 써서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특히 집단의 조화가 개인보다 우선시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비판받을까봐, 고립될까봐, 다르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며 자랍니다. 그래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사회적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하고 지위가 있을 수 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원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길, 이 삶에서의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인식하고 벗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매우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는 자신이 아닌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 24시간 연기해야 하는 배우처럼 말이죠. 둘째,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질투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는 당신의 일부가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삶이 제공하는 전부인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만약 이런 신호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융은 무의식과의 대화라는 방법을 개발하여 우리가 진정한 목소리를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이 방법은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직관을 듣고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간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돈이나 지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즉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질문을 던지고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게 두세요. 점차 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꿈속에서일 수도 있고 낮 동안 갑작스런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수년간 변호사로 일한 후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제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2살의 나이에 그는 고액 연봉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빵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빵집이 변호사만큼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더 귀중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온전함이었죠. 두 번째 습관,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 융은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그림자의 일부를 품고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측면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또는 우리가 나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어떤 감정이나 욕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의식 속에 숨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의 온화함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은밀히 다른 사람의 부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완벽한 어머니라고 여기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바치며 경력도 개인적인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씁쓸함과 원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서 더 이상 그녀를 예전만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관념으로는 좋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부정하고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을 부정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 이제 원망과 씁쓸함을 통해 표현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보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더 쉽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특히 싫어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싫어한다면 아마도 자신의 휴식 욕구를 부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이라는 기법을 개발하여 우리가 자신의 부정된 부분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두운 욕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세 사람을 적고 그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특징들을 나열하세요. 그런 다음 절대적인 정직함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 적이 있을까? 처음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부정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제가 아는 한 남자는 항상 아내가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족 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진정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는 자신도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은 욕구, 좋아하는 것을 걱정 없이 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욕구를 너무 오래 억눌러 왔고 이제 그것이 아내에 대한 분노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재정 안정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도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고 저축과 삶을 즐기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피해온 자신의 부분들을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습관화하거나 미래에 사는 것. 당신은 자신이 현재의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방황합니다. 과거의 기억 후에 원망으로 돌아가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공상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융은 현재와의 연결 상실이 심리적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과거에 살 때 우리는 오래된 상처 지나간
실수 달랐을 수도 있었던 것들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미래에 살 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마음이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에 대한 불안을 짊어집니다. 50세에 성공한 여성인 제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10년 전 실패한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매일 그녀는 몇 시간씩 달리 했어야 했던 일, 놓친 신호들 했거나 하지 않았던 말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결혼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온전한 가족이 있는 평행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현재 삶은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가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채 자라고 있습니다. 일과 사랑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극단에서 저는 완전히 미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살을 빼면, 은퇴하면, 아이들이 자라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행복을 미룹니다. 융은 과거와 미래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일한 현실은 현재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며 많은 영적 전통이 이에 대해 말해왔지만 융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 살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익숙하고 안전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과거로 도망쳐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의 책임을 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실제로 가진 유일한 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현재와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와 현재 순간에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연습으로 관찰 명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간 조용히 앉아 지금 이 순간 주변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세요. 주변 소리를 듣고 호흡을 느끼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아무것도 바꾸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관찰만 하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과거나 미래로 끌려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부드럽게 주의를 현재로 되돌리세요. 점차 이 순간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할 것이고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현재 경험의 풍부함과 깊이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도한 한 여성이 이 연습을 3개월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미소를 진정으로 보고 음식의 맛을 진정으로 느끼고 피부에 닿는 햇빛을 진정으로 감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바쁜 동안 진짜 삶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습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완벽주의는 윤기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가장 파괴적인 무의식적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충분히 좋지 않고 결코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병적인 집착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하거나 판단받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달성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아무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을 완성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내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영원히 미룰 수 있습니다. 융은 완벽주의 뒤에는
거부와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할 때만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종종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과 수용이 그들의 성취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웠을 때 시작됩니다. 재능 있지만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한 예술가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수십 개의 미완성 그림이 있었는데 각각 거의 완성되었지만 그는 항상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만약 그것들을 완성하고 전시한다면 사람들이 그가 되고 싶어하는 천재 예술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눌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술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했습니다. 융은 완벽이 인간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는 온전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요. 그는 우리의 결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독특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윤기 광범위하게 연구한 신화와 동화에서 주인공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으며 바로 이것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고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흉터 균열 결함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온 삶의 표시입니다. 일본에는 긴측이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균열을 숨기려 하는 대신 사람들은 그것을 강조하여 물건의 독특한 아름다움의 일부로 만듭니다. 윤근 이 철학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짐과 수리가 물건의 역사와 아름다움의 일부라는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윤근 그가 그림자 수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해보세요. 매주 의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일을 하세요. 철자를 3번 확인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비뚤어진 선을 수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당신의 작은 결함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인 회계사 여성이 이 연습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전에는 몇 시간을 들여 수정했을 내부 보고서에 작은 실수 몇 개를 남겨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잠을 못 잤지만 나중에 아무도 주목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정말 중요한 것과 단지 자신의 완벽주의에 집착인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 건강, 그리고 기쁨 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훌륭한 일을 하지만 더 이상 완벽이라는 집착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녀는 충분히 좋은 것이 정말로 충분하고 완벽은 진보의 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5번째 습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 융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 특히 연애 관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취미 가치관, 심지어 꿈까지 포기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융기투사라고 부르는 심리적 의존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발달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런 다음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서 개발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한 여성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사랑에 빠질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자친구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그녀는 축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록 음악을 좋아하면 그녀는 사랑하던 클래식 음악을 포기합니다. 그녀는 옷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심지어 정치적 견해까지 연인에게 맞추기 위해 바꿉니다. 슬픈 것은 그녀가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관계는 항상 남자가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거나 그녀가 자신이 아닌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지칠 때 끝납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는 두 완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성 안의 여성성과 여성 안의 남성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지 않은 남자는 극도로 감정적인 여성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을 개발하지 않은 여자는 강하고 지배적인 남자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끌림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균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때 우리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잃습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자질을 자신 안에서 개발하도록 권장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자신의 창의성을 개발하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면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세요. 유용한 연습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파트너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자질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자질에 대해 자문해 보세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결핍이 아닌 온전함의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남자는 항상 매우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의 독립성과 내적 힘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더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에서 두 사람이 전체의 두 반쪽처럼 서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전체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지만 존재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6번째, 습관 감정을 억압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고 배웁니다. 기쁨, 평온, 낙관은 좋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은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좋은 감정만 느끼려 하고 나쁜 감정은 억압하려고 노력합니다. 융은 이것이 심리적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감정에는 목적과 가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려줍니다.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두려움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압할 때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잃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내적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결코 화내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분노가 약함과 통제력 부족의 표시로 여겨지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그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용당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성두통 소화 문제, 그리고 그의 삶을 항상 덮고 있는 막연한 슬픔의 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왜 항상 피곤하고 우울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관념으로는 갈등 없는 좋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남자가 절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감정 스펙트럼의 일부를 거부함으로써 그는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잃었습니다. 감정은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차단하면 기쁨을 느끼는 능력도 차단합니다. 환자들과의 작업에서 융은 꿈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억압된 감정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직면할 수 없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와 소통하려는 방식입니다. 제가 함께 일한 한 여성은 계속해서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있는 삶에서 그녀는 극도로 통제적이고 이성적이었으며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탐구했을 때 그녀는 그 짐승이 수년간 억압해온 분노와 열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꿈에서와 실생활에서 짐승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느끼고 표현하기 시작했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분노를 받아들였을 때 악몽은 사라지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융은 감정과의 대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감정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그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세요. 화가 날 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어떤 경계가 침범당했는가? 내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슬플 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무엇을 애도해야 하는가?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10분을 들여 그날 경험한 감정들에 대해 쓰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묘사하세요. 무엇을 느꼈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몸에서 그 느낌은 어땠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자신이 느끼도록 허용하고 어떤 감정은 빠르게 밀어내는지 볼 것입니다. 감정 억압과 당신이 겪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은 감정 일기를 3개월 쓴 후 자신이 항상 슬픔을 억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프다고 느낄 때마다 즉시 자신을 바쁘게 만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슬픔은 만성 우울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진정으로 슬퍼하도록 허용했을 때, 울어야 할 때 울고 삶의 상실을 애도했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슬픔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왔다가 느껴지고 그리고 떠나면서 안도감과 평온함을 남겼습니다. 7번째, 습관 개인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무의식적 습관은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상태에 대해 상황 다른 사람 운명을 탓하는 경향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거부 자신이 되는 책임 거부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 지원하지 않아서 꿈을 추구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사회가 불공평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건가요? 그는 우리가 상황, 과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영향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되거나 우리 삶의 창조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말입니다. 한 명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보냈고 항상 자신의 실패한 삶이 끔찍한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같은 상황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 차이는 개인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자매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할 힘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윤근 황금 그림자라는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함께 오는 책임이 두려워서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긍정적인 자질들을 말합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희생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함이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재능이 없고, 충분히 운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가 두렵고, 성공이 두렵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이 두렵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항상 지루한 직장에 대해 불평하지만 왜 다른 일을 찾지 않느냐고 물으면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적절한 자격이 없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아마도 가장 두려운 것은 성공해서 가짜 안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융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것이 심리적 성숙과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힘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 상상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상징을 다루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 자신의 강하고 창의적인 부분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연습은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한 자신의 버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버전은 지금의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조언을 할까요? 당신이 잊고 있는 어떤 힘을 상기시켜 줄까요? 이 연습을 한 남자는 80세의 자신으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노인은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려움을 극복한 때들, 딸이 아플 때 보여준 힘, 이혼 후 다시 시작할 때 가졌던 용기를 상기시켰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믿고 나아가라. 이 편지를 쓴 후 그 남자는 자신이 누군가나 무언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삶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고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융은 우리 각자가 독특한 씨앗, 오직 우리만이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자동으로 싹트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살핌 물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7가지 무의식적 습관을 탐구한 후 당신은 압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습관에서 자신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인식은 변화 과정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변할 수 있다거나 마법 같은 공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것은 로드맵 자신이 되는 여정을 위한 지도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이지만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정한 본성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면할 준비가 된 습관 하나를 선택하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현재와 연결하거나 감정일기를 쓰기 시작하거나 정말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니라고 말하는 연습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융은 완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온전해지는 것,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밝고 어둡고 강하고 약한 모든 면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젖힙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과 연결을 말합니다. 융은 이 개념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성화 과정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습관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자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원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모범을 통해 자신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들은 당신의 용기에 격려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여 살 때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들을 말합니다. 무의식적 습관을 깨뜨리고 더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회가 나타나고 적합한 관계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신과 일치하여 사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방법들을 2년 동안 실천한 또 다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작했을 때 그녀는 지친 어머니이자 아내였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 일에 갇혀 있었고 진실하지 않은 관계들 속에 있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하고 자신과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너무 오래 침묵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때부터 포기했던 글쓰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에만, 그 다음에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녀는 글쓰기 그룹에 가입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그녀가 이 취미에 시간을 보내는 것에 반대했지만 그녀가 더 행복하고 생기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항상 그녀의 관심을 요구하고 삶을 통제하려는 어머니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갈등을 일으켰지만 결국 더 정직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더 진실하게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회의에서 항상 조용히 있는 대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놀랐지만 그녀의 창의성과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1년 안에 그녀는 승진했고 진정으로 열정을 가진 부서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겁고 공허한 느낌으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에너지와 목적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꿈은 생생하고 의미 있게 되었고 그녀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고 옛 습관이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인식하고 조정할 도구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의식적 습관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융기 개발한 원칙을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킨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탐구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7가지 무의식적 습관은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회입니다. 인식된 각 습관은 열린 문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융은 삶의 목적이 고통을 피하거나 맹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완벽한 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독특하고 진정한 버전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조화와 집단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지만 융은 진정한 조화는 각 개인이 온전히 자신이 될 때 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름다운 합창은 모두가 같은 음을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파트를 진실과 기술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습관을 깨뜨리는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먼저 갔고 당신이 사용할 흔적과 도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융기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자기라고 부르는 당신 안에 깊은 지혜의 일부가 항상 당신을 온전함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한 걸음 한 인식, 매일 하나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변화들이 깊은 변혁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목표는 이러한 습관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그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창조되고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매일 각 선택과 함께 당신은 그림의 한 획을 더합니다. 무의식적 습관은 다른 사람이 붓을 잡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의 예술가가 됩니다. 그림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선들, 의도하지 않은 색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독특하고 진정한. 그리고 그 진정한 불완전함 속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융은 인간 영혼을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그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사랑과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세요. 실수를 용서할 만큼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미지의 것으로 나아갈 만큼 자신을 신뢰하세요. 자신이 되는 여정은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각 걸음은 자유 진정성 그리고 깊은 목적과 의미의 감각이라는 자체의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이 대화를 떠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당신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신을 향해 당신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매 순간은 선택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습관 대신 인식을 선택하세요. 가면 대신 진실을 선택하세요. 비난 대신 책임을 선택하세요. 완벽 대신 온전함을 선택하세요.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하세요. 무감각 대신 느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복잡성 모순, 그리고 독특한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작별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인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윤기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깊은 숨인식의 순간 조금 더 진실하게 살기 위한 작은 선택으로, 그리고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은 집으로 가는 길,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